쿠니치가미는 아주 명확한 게임입니다. 동시에 단순한 구조를 가진 게임입니다. 그러면서도 전략과 액션이 혼합된 디펜스 게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디펜스라고 하기엔 액션성 또한 좋습니다. 물론 액션 파트에 있어 캡콤답다라는 전제를 붙이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엉성하다는 느낌 또한 들지 않습니다. 진부한 장르라고 하기엔 신선하고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전략인데 심플하고 액션성까지 챙긴 이 게임, 저는 무엇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달간 심한 게임 불감증에 더해 인생에 있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환경도 시스템도 모든 것이 바뀌면서 제 인생에 많은 전환점이 있던 2달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동안 아무런 말 없이 영상 제작을 하지 않는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쿠니치가미의 전체적인 게임 시스템은 준비 단계, 전투 단계, 그리고 그 후 재건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쿠니치가미 게임 플레이의 전부지만 저는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단순함에 마음이 들었어요. 그 3가지 컨텐츠의 밸런스가 꽤 좋았기 때문이죠. 게임의 기본 전제는 무녀인 요시로를 호위하는 무사인 소울을 이용해 케가레라고 불리는 저주로 뒤덮여버린 산속의 마을을 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게임 안에서 돌아가는 시간 시스템을 통해 낮과 밤으로 구분되어져 낮에는 마을을 정화하고 지혜를 짜는 적을 요격할 준비를 하며 밤에는 봉인돼 있던 마을 주민들에게 각 직업을 부여하여 싸우도록 명령함과 동시에 소울을 조작하여 이영으로부터 요시로를 지키는 전투를 펼칩니다. 그래서 빼앗긴 가면을 되찾아 나간다는 아주 직선적인 플롯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에요. 이 기본적인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물론 낮에는 전투를 준비하고 밤에는 전투를 벌이는 패턴이 있어 계속 같은 게임을 하는 것 같아 반복적인 감은 없잖아 있지만 별도의 보스전이나 회차 요소 같은 것 또한 챙겨서 그러한 반복적이라는 느낌을 조금은 상쇄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앞에 말했던 것처럼 게임의 전체적인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게임은 여러 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스테이지 형태의 게임입니다. 레벨의 종류는 꽤 다양한 편이며 간혹 독특한 기믹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우가 적을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마을 사람들을 지휘관처럼 컨트롤하여 극복해야 하는 레벨도 있고, 어두운 동굴에서 주민들에게 등불을 밝히게 하여 조명이 켜진 지역을 중심으로 요괴를 몰아 효율적인 전투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며, 강을 건너는 동안 배 위에 난입하게 되는 요괴들을 막아야 되기도 하는 등 꽤 다양한 레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레벨은 요시로를 시작 지점에서 기둥문까지 영도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이동시켜주는 것이 주된 목표이며, 레벨을 시작하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자동으로 흐르기 때문에 밤이 되기 전까지 필드 내 봉인되어 있는 마을 사람들을 구출하고 케가레라고 하는 이 게임에서 자원과도 같은 결정을 모으면서 목수를 통해 필드의 각종 장애물이나 사냥 구조물들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따금씩 구출한 마을 사람들을 이용해 무너진 건물들을 복구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 뒤 구출한 마을 사람들에게 결정을 소비하여 직업을 할당하면 기본적인 준비 단계가 끝납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보스급 요괴를 잡게 되면 얻게 되는 가면이 있는데, 이것들이 게임 안에서 주민들에게 부여되는 직업이 됩니다. 직업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근접 공격을 사용하는 나무꾼, 화살을 사용하는 사냥꾼, 요괴들의 행동을 느리게 만드는 주술가, 마을 사람들의 체력을 관리해주는 무용수의, 탱커형 캐릭터인 장수의, 마을에 숨겨진 상자들을 찾아내는 도적까지 총 11종류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업들은 앞에 말했던 가면을 얻어야만 하나씩 일어나는 구조이므로 모든 직업은 게임의 끝자락까지는 와야 전부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1회차에선 전략적인 부대 배치보단 현재 가능한 자원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민들을 지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부대 메뉴를 선택한 뒤 원하는 곳에 배치하면 자동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일반적인 레벨에서도 보스전에서도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부대를 지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이 작업이 꽤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주민을 한데 모이게 한다거나 특정 유닛만 위치를 고정시키는 등의 세부적인 전략 기술들은 게임 중반쯤 열리게 되는 소우의 스킬 트리를 통해서 해제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일이 하나씩 지정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킬을 강화하기 위해선 산령이라 불리는 특별한 곡물이 필요한데, 이 곡물들은 마을을 재건한다거나 하나의 레벨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브 미션들을 클리어하여 얻어내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소우뿐 아니라 주민들의 직업 역시 성장 여부에 따라 그 활용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1회차 기준으로는 모든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하기엔 얻을 수 있는 산령의 양이 매우 적어 사실 이런 전략과 관련된 전투 기술은 초반부터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개방되는 시점이 다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게임 특성상 2회차가 본게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초반에 스킬 트리를 빠르게 올릴 수 없는 게임인 만큼 회차 진행에 염두를 두고 설정된 듯해 보이지만, 애시당초 소우의 스킬 트리에 넣을 필요가 없는 항목이 부대 컨트롤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한정된 자원인데 쓸데없는 곳에 포인트를 소모하는 것 같단 말이죠. 플레이어블인 호위무사 소우는 대략 6번째 마을을 정화하고 나면 강화를 할 수 있는 스킬 세트가 열리게 됩니다. 소우의 스킬 트리를 잠금 해제하면 새로운 전투 모션, 패링, 빠른 공격 모션, 활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추가적으로 앞에 언급했던 부대들을 지휘할 수 있는 커맨드도 활성화되며 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어막 같은 일회성 도구 역시 이곳에서 언락해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 외에도 게임의 패시브 스킬을 담당하는 마상이란 장신구의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 칼코등이라는 오이, 즉 필살기 기술의 개수 또한 늘릴 수 있습니다. 게임 중반에 스킬트리가 확장되고 이 역시 2회차를 염두하고 있는 만큼 스킬트리가 활성화되기 이전까진 게임의 액션 시스템이 충분히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격 모션 중 강 공격에 해당되는 춤 기술을 사용할 때는 공격 모션을 캔슬할 수 없기 때문에 전투 커맨드가 다양하지 않아 뻣뻣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소우의 전투 모션인 춤을 바꿔줄 수는 있어요. 다만 이 또한 세부적인 기술들은 스킬트리를 통해 또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각 스테이지를 반복하여 산령을 모으는 작업이 어느 정도 필요해 스킬트리의 잠금을 풀기 전까지는 플레이에 있어 제약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모션에 적응하기도 힘들 수 있고 말이죠. 그렇지만 달라진 모션을 사용하는 건 확실히 커맨드가 적은 게임이라 그런가 다른 액션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어 나쁘진 않았어요. 액션 템포가 다르기도 하거니와 이 술법과 상성이 좋은 보스들이 있으니 말이죠. 쿠니치가미는 기본적으로 레벨을 클리어한 뒤 나오게 되는 보스전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사실상의 강제 진행 스테이지입니다. 클리어를 하지 않으면 다음 마을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다행스럽게도 보스전의 완성도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역시 일반적인 레벨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대원을 모집하여 요시로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대원을 통제하는 것에는 다를 게 없지만 적어도 보스전에서만큼은 게임이 반복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겁니다. 각 보스들의 디자인은 개성이 강하고 독특한 전투 패턴들이 있고 각 영역의 구조물을 10분 활용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소우의 조작 외에도 주민들에게 어떤 직업을 부여하여 이 패턴을 무마시키고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지 해법을 찾는 것에 조금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게임의 보스전에는 타임어택 요소 또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파해법을 아는 만큼 그리고 그 대응하는 직업을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마상을 어떻게 설정했고 어떤 오해를 착용했는지에 따라 시간을 급격하게 줄일 수도 있고 지정된 시간 내에 클리어하게 되면 특별한 마상을 손에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실험해보면서 나만의 조합을 찾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을 지휘하는 데 있어 레벨 플레이와 보스전 플레이가 차이를 두는 건 방위와 돌격이라는 별도의 명령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돌격 명령을 사용하면 보스에게만 달려드는 공격 상태가 되며 방위 명령을 사용하면 하던 걸 멈추고 요시로 주변을 호위하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보스까지 처리하고 나면 이제 남은 건 정화된 마을을 복구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레벨을 클리어하게 되면 이제는 무너진 마을을 재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레벨 플레이 중에 구출한 마을 사람들은 구했던 직업이 사라진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마을 재건을 하도록 명령해야 됩니다. 재건 방식은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의 마을에 적게는 5개, 많게는 9개 정도의 복구해야 될 구조물들이 있고 각 복구 포인트에는 필요한 인원의 숫자 그리고 필요한 작업 일자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일자는 단순히 하루를 넘기는 것이 아닌 보스전이 됐든 레벨 플레이가 됐든 간에 하나의 레벨을 클리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나 이틀을 넘겨 클리어하고 나면 맡겼던 작업이 완료되는 시기죠. 각 시설물마다 소지품이나 산령 그리고 요시로에게 바치는 간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들을 복구하고 나면 추가적인 결정, 레벨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복약의 소지 개수를 늘릴 수도 있는 등 추가적인 보상품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을은 또한 소우의 거점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시스템이었는데 소우의 전투 준비를 이 거점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을에 있는 요시로가 머물고 있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 칼코등이나 마상들을 교체하기도 하고 각 가면들과 소우의 기초적인 성능 또한 이곳을 통해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을을 복구하면서 나오게 되는 보상품 중 요시로의 간식이 있는데 이 텐트 안에서 그 간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왜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뿐만 아니라 거점 안에 있는 동물들과도 교감하는 커맨드가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아무런 효과도 받지 못합니다. 괜히 지나다니면서 버튼이 뜨니까 꼭 건드려보고 싶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의미 없는 연출이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게임은 이러한 과정들을 걸쳐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그럼 썸네일에서도 말했듯이 왜 이 게임은 2회차를 목표로 만들었다고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앞에 설명한 것들도 일부 겹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게임의 엔딩이 2개입니다. 숨겨진 엔딩일 수도 있고 진 엔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2회차를 즐기게 되면 다른 엔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로는 각 레벨 안에 존재하는 미션들의 개수가 더 늘어납니다. 각 미션들을 클리어할 때마다 캐릭터를 강화할 수 있는 산령들을 얻을 수 있고 그 포인트가 1회차와 다르게 더 많이 늘어나게 돼요. 애초부터 1회차에서는 획득할 수 있는 산령의 개수가 한정적이라 스탯 리셋을 통해 다른 캐릭터에 몰빵하는 등의 조정 작업을 해줘야 했는데 2회차의 경우 1회차의 성장 요소, 마을 재건 사항, 그리고 마상과 칼코 등 기능이 전부 계승되기에 한층 더 난이도가 낮아져 포인트 횟수가 1회차에 비해 수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모든 직업들의 성장을 끝낼 수도 있는 만큼 많은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애초에 2회차 성장을 목표로 설계된 게임이라는 인식이 바로 이 부분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뭐 어차피 내용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간다거나 하는 것 또한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엔딩을 보기 위한 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급
목적 2회차 플레이를 유도하려 했다면 2회차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스테이지 기믹 혹은 다른 종의 보스들이 좀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모든 직업을 강화했을 때 그 효과를 체험할 수 있을 법한 기회가 2회차가 돼서야 느낄 수 있는 만큼 그만큼 할만한 명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한 게를 반복할 것이라면 굳이 1회차에 그런 제약을 둘 필요가 있었을까란 아쉬움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쿠니치가미는 균형 잡힌 컨텐츠의 배열로 인해 어느 요소도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준비, 싸움, 재건이라는 세 단계의 유기적인 연결성, 그 안에서의 단순한 전략성 역시 챙겨 신선한 게임 플레이를 제공해줍니다. 1회차 기준 20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 동안 마을을 재건하고 수집품을 모으면서 소우와 마을 주민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은 누군가에게는 꽤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에겐 같은 게임을 반복하는 느낌도 함께 드실 겁니다. 적당한 액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뛰어나다고 보긴 힘들고 무의미한 요소 또한 존재하는 게임이며 회차 연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시스템으로 인해 초반의 뻣뻣함 때문에 게임을 중도하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과한 외색, 더군다나 일본 요괴를 다루고 있는 게임이기에 익숙하지 않은 그로테스크한 비주얼 때문에 거부감도 있을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 자체의 신선함 때문에 이 게임을 재밌게 즐겼습니다. 언제나 저는 신선한 영감을 받게 해주는 게임에 좀 더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이니 말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즐겨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 다른 것보단 패키지판이 꼭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네요.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며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